네, 강프로입니다.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에서 조정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10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한 보름째 조정을 받고 있죠. 왜 이런 조정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증시 움직임을 봐야 되죠. 주말이니까. 미증시가 일단 지난 목요일 날 급락 구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나스닥 기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실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키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목요일 날 2.7% 빠졌습니다. 2.7% 빠졌고요. 금요일 날 나온 미증시는 고가는 1.5% 정도까지 상승폭이 나왔고 종가는 0.8%의 상승에서 끝났습니다. 월요일 날에도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에서 다우지수로 편입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한 3%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미증시의 움직임은 여기 8월 달에 급락이 한 번 있었죠. 장중에 저가를 따지면 거의 한 6% 정도 빠지는 한 7% 가까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여기 7월 달 그렇죠.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20% 가까운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정도까지 그렇죠. 여기까지 조정이 나온 건 일반적인 조정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이 대목에 주목을 해야 돼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고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당연한 조정이 나왔었다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건 엔화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만약에 현실화되었다면 나스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발생했었던 이런 부분,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는 그냥 무시해도 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같이 약세를 보였었던 이때 8월 5일이거든요. 이때입니다. 이때 같이 약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지금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없는 종목군들입니다. 충분히 올라온 이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물 소화 과정을 한번 거치고 상승, 상승, 상승. 그런 종목군들이 바이오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처지는 종목이 있어요.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전부 다 시가총액 1조 이상, 그렇죠? 2조, 3조씩 되는 높은 건 20조 이상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나열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그나마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건 삼천당제약 정도죠. 그렇죠? 삼천당제약은 이제 62평을 돌파하고 올라오는 과정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음 스텝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입니다. 이 세 가지 종목군들에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과가 나왔다는 거. 그렇죠? 자,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은 성과가 나온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를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종목군들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코스피 코스닥보다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당연히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왜 이렇게 강해요? 실적,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들의 그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락했었던 이유는 4분기 전망치가 높지 않은 빅테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애플이었고 뭐 이런 쪽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보자고요. 나스닥이 여기서 완전히 망가지려면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지금 뭐 아마존이나 이런 쪽 실적 엄청 좋죠. 물론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는 4분기 전망치가 야 이거 시장 기대치가 약간 좀 못 미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생했었던 코멘트는 또 하나가 있어요. 야 우리 AI 쪽으로는 투자를 계속할 건데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실적 다 어디로 갑니까? 엔비디아로 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이끌어 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나스닥은 아직까지도 탄탄하게 버텨갈 수 있다. 그러면 나스닥이 버텨간다는 건 한국 시장에서 기존에 있었던 주도주 유한양행도 그렇고요.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아직까지 떨어질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다는 게 지금처럼 그렇죠. 고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완벽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된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그렇죠. 삼성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한미반도체 보세요. 회복이 어려워 보이죠? 삼성전자 보세요. 회복이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떨어진다? 그건 좀 어렵겠죠.
선반영하니까.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9만 원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져서 5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그쵸? 근데 여기서 나빠지는 부분이 다 나왔죠.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올라가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추세를 전환시키고 난 이후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에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그쵸? 나빠지는 부분을 다 발표를 했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주가가 이미 40% 정도의 하락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려면 이제는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더 나빠지기란 단기간은 불가능하다. 이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랬을 때 삼성전자에서 지금의 위험적인 부분, 그쵸? 기술력에서 뒤처진 부분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그때 되면 더 떨어지겠죠. 그럼 그때가 되면 실적도 완전히 지금보다 더 박살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어요? 잘 벌어요. 근데 지금 왜 떨어져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유한양행 실적 나왔죠. 그쵸?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머크와의 계약건이 있고요. 리가켄바이오 ADC 관련돼서 기술 수출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리가켄바이오는 발표를 했죠. 그렇죠. 1조 원 가까운 기술 수출에 성공을 했다는 부분을. 그럼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데 지금 뭐 FDA 승인이 취소가 됐습니까? 그렇죠. 마일스톤 대금이 안 들어왔나요? 렉나자가 안 팔리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올라가서 발생했었던 이격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금리 관련된 문제다. 근데 금리 관련된 문제도 그쵸? 미국 경기가 좋아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죠. 대선이 끝나면 금리도 고가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구간에 맞춰서 나는 어떤 식으로 유한양행의 타점을 잡을지가 중요한 거고 이거 뭐 외국인이 뭐 하고 있습니다. 뭐 누가 팔고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렉나자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는 유한양행 안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얀센에서는 지금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고 미국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존슨앤존스의 주가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존슨앤존스의 실적이나 뭐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가면서 존슨앤존스 올라가니까 유한양행 안 가던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거고 그 가격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재료가 지속되는 한, 즉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간다. 근데 아직까지 유한양행의 실적이 렉나자 관련된 실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 그러면 눌림목 구간에 매매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금리도 방향성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관련돼서 조정을 줬을 때 매매해야 되는 부분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소통방에서는 보시면 버티던 바이오가 같이 하락했다. 알테오젠 5%, 리가켄바이오 7% 시장 하락폭을 키웠지만 시장은 더는 내릴 구간이 없다. 왜? 삼성전자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유한양행이 하락하는 가운데 시장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도 이틀간 폭락하면서 하락에 대한 이격을 조절하는 것을 보면 당장의 하락은 어렵다.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미증시 반등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대선 전에 조정이 한 번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발생한 거다. 이런 부분 디테일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왜 유한양행 그리고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강한 종목군들을 매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바이오를 하자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쭉 보시면 그렇죠? 바이오 종목군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가격 기준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고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제가 여기 비밀번호 쳤죠. 그리고 이 화면은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현대 마린 엔진 어때요? 고가 돌파 구간 시작 폭락하는 구간에서도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냈죠.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도 알테오젠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올라가는 구간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30%대 수익 구간 만들어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다음 주면 한국시장 반등 나옵니다. 그렇죠? 한국시장 반등 나올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너무 어려운 구간에 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종목이
주도주가 될지는 너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이 부분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격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그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유한양행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선 가격적인 부분 중요하겠죠. 그렇죠. 모멘텀 어떤 내용 때문에 올라가는지 그 부분 파악하기 전에 두 가지 내용 파악해서, 그렇죠,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는지 방향 잡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유한양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죠, 가격 먼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연말 연초 들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